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입스위치 타운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입스위치 타운은 지난 시즌 EFL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던 승격팀으로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0승 5무 5패의 성적으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프리미어리그 최악체급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 경기이자 향후 순위 경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손흥민 선수도 부상 문제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막 복귀전을 치렀지만 히샬리송,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선수들의 부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이번 경기에 나설 스쿼드를 짜는 일이 상당히 머리 아픈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라두 드라구신, 데스티니 요도기,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사르, 디안 크루셉스키, 브레논 존슨, 도미닉 솔랑케, 손흥민 선수까지 지난주 아스톤빌라와의 중요한 맞대결에서 4대1이라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그 라인업을 그대로 꺼내들면서 사실상 토트넘 하스퍼가 현재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으로 이번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 나섰고, 상대적으로 약체팀을 상대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2공미 1중미 체제가 아닌 2중미 1공미 체제를 채택을 하면서 최근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에게 밀린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은 이번 경기에서 평소와는 달리 5백을 구성하고 나오면서 정말 대놓고 수비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를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의외로 공격적으로 치고 나온 입스위치 타운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역습에 꽤나 고전을 했는데, 입스위치 타운의 키워런 맥케나 감독은 토트넘 하스퍼라는 강력한 상대를 원정에서 만났음에도 자신들이 원래 하던 스타일을 유지하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노리는 것이 아닌 승리를 노리는 의도가 보이는 경기를 펼쳤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극초반부터 위협적인 침투를 보여준 시모딕스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할 뻔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전반전 7분에도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가 투입이 됐지만 드라군신 선수가 간신히 막아내는 등 전반전 극초반의 경기 양상은 토트넘 하스퍼가 오히려 밀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입스위치 타운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토트넘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입스위치 타운이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향력도 초반부터 굉장히 커졌는데,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3분 마치 데이빗 베컴을 연상케 하는 택백 크로스로 브레논 존슨 선수의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아쉽게도 존슨 선수의 슈팅은 빗나가고 말았고, 전반전 8분에는 입스위치 타운의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허브러뜨리면서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에게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살짝 길게 볼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1분에는 왼쪽 측면부터 환상적인 턴 동작 후 박스 안으로 직접 드리블을 시도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정말 전반전 초반 경기장에서 가장 활기찬 경기력과 움직임을 보인 선수는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고, 과연 이 선수가 부상으로 고생했던 선수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날렵한 움직임과 예리함이 살아있는 폼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위협을 가할수록 입스위치 타운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는데,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전 중후반부터는 다시금 토트넘 하스퍼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지배했고, 전반전 볼점률 또한 7대3 정도로 벌어질 만큼 토트넘 하스퍼는 입스위치를 상대로 초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유효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히는 등 잡고 있는 주도권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한 0대0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31분 입스위치 타운의 공격수 시모딕스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토트넘 하스퍼의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 실점을 허용했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초반부터 좋지 못한 흐름이 결국 경기 리드까지 빼앗기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허용하자 급박해진 토트넘은 41분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박스 안 3명의 동료 선수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43분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호러쇼를 연발하고 있는 라두 드라구신 선수가 정말 터무니없는 실책을 저지르면서 리암 델랍 선수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 토트넘 하스퍼는 약체팀 입스위치 타운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정말 충격적인 0대2의 스코어로 마무리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전반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 선수가 예리한 움직임을 수차례 보여주고 도미닉 솔랑키 선수의 유효 슈팅도 나오는 등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긴 하지만 공격 작업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경기였는데, 확실히 미키 반더벤 선수가 빠진 토트넘 하스퍼의 수비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라두 드라구신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욕을 안 하기가 힘든 것이
라두 드라구신 선수는 카라바오와의 유로파리그 1차전 경기에서 최후방에서 공을 뺏긴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태클로 퇴장을 당하는 호러쇼를 보여준 데 이어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도 최후방에서 볼을 뺏겨 상대팀에게 단독 찬스를 내줬었고,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도 드라구신 선수가 오시멘 선수를 계속해서 놓치면서 대량 실점을 허용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라두 드라구신 선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미스로 리암 델랍 선수에게 그냥 골을 헌납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이렇게 욕도 안 할 텐데 라두 드라구신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경기에 나올 때마다 매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이고, 대체 이 선수가 어떻게 바이른 미넨의 러브콜을 받았었는지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며, 토트넘 하스퍼는 수비진에서의 아쉬운 경기력으로 2골 차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 하스퍼는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고 나오면서 전반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섰고, 전반전에도 가장 폼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에도 초반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 3분 페널티 박스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아 수비수를 제친 뒤 오른발 각도를 만들어 특유의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비록 무리치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정말 살아있는 컨디션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장면이었고, 흐름을 잡은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4분 페드로 포로 선수의 코너킥을 이어받은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지만 아쉽게도 핸드볼 반칙으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드필더 자원이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를 교체시키고 공격 자원인 티모 베르너 선수를 투입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교체로 과감하게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 마침내 69분 페드로 포로 선수의 코너킥 크로스를 이어받은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강력한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20분 정도 경기 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한 골 차이로 바짝 입스위치 타운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남은 경기 시간 동안 입스위치 타운을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손흥민 선수 후반 막판까지 경기에 계속 참여를 했는, 아쉽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남은 시간 동안 경기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입스위치전, 그것도 홈 경기를 패배하는 최악의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부상 회복이 완전히 안 된 상태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컨디션이 살아있는 듯한, 개인 활약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위협적인 폼을 보여줬고, 위협적인 공격 스탯들도 꽤 많이 쌓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이 다소 만족하지 못할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역시나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오늘 정도 활약이라면 앞으로도 많은 득점이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서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대기록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